네, 고1 국어 수업 나갑니다. 자, 미래 N 출판사입니다. 자, 오늘 수필 다룹니다. 제목은 이유 있는 여유. 자, 자습서 페이지 236쪽. 236쪽. 자, 읽어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이유 있는 여유. 나름의 좀 운이 있네요. 이유 있는 여유. 자, 수필 처음 부분 봅니다. 근교로 어디 가까운 데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야 놀러 가자. 자, 내가 한 말 여유 없어 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머리를 굴려보면 나들이 갈 수도 있을 듯 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달력을 넘겨보고 휴대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물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갈 수 있었는데 괜히 마음이 바빴던 거죠. 문득 여유가 없다고 말할 때 그때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럼 뭐가 없는 건가? 시간이 없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기꺼이 무리를 하겠다는 마음. 무리해서라도 친구랑 만나서 얘기해보겠다는 그런 마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지. 자, 마음 동그라미, 의지 동그라미. 자, 여유가 없어 라는 것은 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과 더 가까운 것 같았다. 그날 나는 해야 할 일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나들이 가지 않은 아쉬움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하루를 공쳤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여유가, 이 여유는 시간적 여유죠, 없어지고 말았다. 자, 이런 개인의 경험을 처음에 써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어요. 자, 중간 부분. 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먼저 돈이 있냐 없냐,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처럼 묶으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 내 상황과 관련된 여유가 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물질적 여유죠. 식당에서 자리 잡을 때 공간적 여유, 나도 모르게 시계를 자꾸 볼 때 시간적 여유, 우리가 하루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이것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입니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넉넉하다, 시간이 넉넉하다, 장소가 넉넉하다, 돈이 넉넉하다, 그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인 편이다.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수중에 몇만 원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 앞에 가야 할 때도 있다. 이때 기준이 되겠죠. 기준. 초밥 사 먹을 돈이 있어 없어, 없으면 여유가 없는 것. 커피숍 갈 돈이 있어 없어, 없으면 자판기에 그 커피 뽑아 먹는 것. 이 기준이 있는 거죠. 객관적 기준이. 자, 이게 물질적 여유의 사례고, 자,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집이 작고 좁아서 커다란 냉장고를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책상 대신 주거만 상을 들일 수도 있다. 공간적 여유 관련된 것.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자, 이게 다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여유입니다. 여유는, 자, 여유의 두 번째 종류. 자,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마음에 따른 태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어림잡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마음 상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혀. 집중이 안 되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반면에 자,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래요. 불안정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그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죠. 이때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유는 물질적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유 있음은 이런 거.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즉 포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귀담아 듣는지, 그 사람한테 경청하고 집중하는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자 그러한 주변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등 대부분의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음식을 내온 식당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서도 자 이런 마음 상태로서의 여유는 묻어난다. 두 번째 종류의 여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자 선뜻 만나기 꺼려진다. 이게 물질적 여유죠. 경제적 물질적 여유가 없으면 가까운 사람 만나기 꺼려진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물질의 여유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자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요거는 이 글의 주제에 따라 간다면 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건데 덩달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자 위에는 자 물질적 여유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고, 이거는 실제 일이 많아 그 마음의 여유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공짜로 얻은 해외여행 비행기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공짜표가 생겨도 소용이 없는 거죠.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서리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유 간의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빡빡한 생활을 하다가 빡센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여유가 찾아왔을 때 반가우면서도 그 여유를 어찌 활용할지 막막한 것이다. 평생 일만 해왔던 아버지들이 퇴직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는 이야기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여유 간의 불일치. 이처럼 자 정리합니다. 시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초조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의 여유는 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책 없이 자 마음의 여유는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 이유만으로 주변으로부터 대책 없이 느긋한 사람이네 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가 자 이런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여유와 마음 상태로서 여유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지는 것. 자, 첫 번째 여유가 주로 이제 물리적 여유죠. 상황에 따라 뭐 돈이 있냐 없냐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여유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훈련으로 획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나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는 두 번째 여유가 되겠죠. 마음의 여유.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는 습관. 신경 안 쓰고 자기 생각, 사색에 빠져들 수 있겠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가짐. 급한 일 생겼을 때 심호흡을 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을 여유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속담이 인용됐죠. 인용법. 자 이런 속담은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 힘주어 말해주는 것이다. 약속 시간은 늦어 부랴부랴 나왔다가 아이고야 지갑 놔두고 나왔네.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게 마음의 여유를 갖춘 겁니다.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 끝. 여유를 만드는 일. 자신의 마음에 틈을 내는 일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유를 낼 때 가던 길 멈추고 한 발 물러섰을 때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즉 자기 성찰이죠. 이게 가능해진다. 즉 여유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취미 활동하는 거죠. 이는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 여유가 나면 즐긴다 이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그만한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유를 낸다는 것은 시간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다운 거,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 즉 그 시간, 그 공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것,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 나는 이런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라도 여유를 만들어서 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누리는 여유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해서 마지막 자발적으로 나서서 여유를 만들어라. 자,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뒤에 교과서 요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내용 확인으로 복습을 해봅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여유. 현재 처해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유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주고 받고 상호작용하죠. 상호간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반대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소용이 없겠죠.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방법. 필요한 태도. 여유만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는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방법. 휴대전화 넣어두자. 상대방의 말 끝까지 듣자. 급한 일 생겼을 때 심호흡을 하자. 이런 겁니다. 방법. 자, 여유를 만드는 일이 갖는 중요성. 자, 여유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걸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다.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이다. 여유를 만드는 일 자체가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이다. 삶이 흐릿해지지,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자, 이제 전체 정리해봅니다. 이 글의 제목, 이유 있는 여유의 의미. 자, 마음의 여유는 자신을 살피고 아끼는 일이다. 또 마음의 여유는 자발적으로 나서야 만들어진다. 그죠? 마음의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거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일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해서 최종 정리, 여유는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앞에 235쪽 갑니다. 좀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235쪽. 자, 핵심 정리해봅니다. 현대 수필, 가벼운 일상적 수필이에요. 경수필. 경험적, 분석적,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사색적, 교훈적. 자, 구성, 처음, 중간, 끝. 여유와 관련된 내 경험을 처음에 제시했고, 여유의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특징,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가 중요하다. 자, 이 글의 특징,
여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밑줄 씁니다. 분류. 자, 두 종류로 나누었죠. 분류.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분석과 분류. 분류도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 일상의 경험에 대해 여유에 대한 크리스틴의 생각에 독자들이 공감하도록 이끌어냈어요. 일상에서 마음속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열거법을 사용해서 누구나 겪었을 법한 경험과 체험을 풍부하게 제시했어요. 자, 주제는 여유가 갖는 의미와 자발적으로 여유를 만드는 것이 갖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유 있는 여유를 다뤘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